안녕하세요. 상위수학 동아리장 황지훈입니다. 1차시 활동에서는 월리스 보여의 게르빈 정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리스 보여의 게르빈 정리는 한쪽의 다각형을 유한한 수의 조각으로 잘라서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다른 한쪽의 다각형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정리입니다. 이때 회전이나 뒤집기 등이 허용됩니다. 헝가리의 수학자인 보여의 포르커시와 프로이센의 보병장교이면서 수학자인 파울 게르빈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보여의가 처음으로 이 정리의 내용을 공식화하였고 파울 게르빈이 1833년에 증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일반적인 이름인 보여의 게르빈 정리가 붙었지만 사실 1807년에 독립적으로 스코틀랜드의 수학자인 윌리엄 월리스가 동등한 정리를 증명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하여 월리스 보여의 게르빈 정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이와 같이 분할합동에 대하여 알아본 뒤에 월리스 보여의 게르빈 정리의 증명 과정과 확장한 정리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리스 보여의 게르빈 정리를 알아보기에 앞서 분할합동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할합동이란 먼저 정의는 2차원 평면선의 두 단순 다각형 P와 Q에 대하여 P를 적당하게 유한개의 다각형 조각들로 잘라낸 뒤에 다시 재결합하는 과정을 통하여 Q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P와 Q를 분할합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한 다각형을 적당히 자른 후 다시 붙여서 다른 도형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분할합동이라고 합니다. 제시된 사진에서는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과 정삼각형이 분할합동임을 증명하는 그림인데요. 정사각형을 이와 같이 4개의 조각으로 자른 뒤에 다시 재결합하여서 정삼각형을 만드는 것을 통하여 정사각형과 정삼각형이 넓이가 같을 때 분할합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할합동에 대한 배경 지식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할합동이 성립하려면 당연히 두 도형의 넓이가 같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각형 P를 잘라서 Q를 만들 수 있으면 거꾸로 다각형 Q를 잘라서 P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각형 P와 Q가 분할합동이고 다각형 P와 얼도 분할합동인 경우에 다각형 Q와 얼이 분할합동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배경 지식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한 것이니 직접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 두 도형이 항상 분할합동일까요? 이 해답 예를 제시한 것이 월리스 보여의 게르빈 정리입니다. 월리스 보여의 게르빈 정리의 증명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리스 보여의 게르빈 정리의 증명 과정을 알아봅시다. 월리스 보여의 게르빈 정리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보조 정리가 쓰이는데요.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조 정리 1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평행사변형을 적당히 잘랐다가 붙여서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물론 두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같고 한 변의 길이도 같습니다. 그림에서는 평행사변형 1의 한 변의 길이가 a이고 평행사변형 2의 한 변의 길이는 b일 때 a는 b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두 평행사변형의 넓이 또한 같으므로 거기에다가 한 변의 길이까지 같기 때문에 높이까지 같을 것입니다. 보조정리 1을 증명하겠습니다. 보조정리 1에서 이 A가 길이인 변과 B가 길이인 변이 서로 겹치도록 두 평행사변형을 배치하였습니다. 이때 평행사변형 1 위를 가로지르는 평행사변형 2의 한 변이 있는데요. 이 변을 따라서 평행사변형 1을 자르면 그림과 같이 삼각형과 사각형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삼각형을 사각형의 오른쪽으로 다시 재배치하게 되면 평행사변형 1을 잘랐다가 다시 붙이는 과정을 통하여 평행사변형 1을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조정리 2는 보조정리 1과 비슷하게 한 평행사변형을 적당히 잘랐다가 다시 붙이는 과정을 통하여 다른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단 이번에는 길이가 같은 변이 없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넓이가 같은 임의의 두 평행사변형이 분할합동이라는 것입니다. 보조정리 1을 증명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 1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평행사변형 2의 한 변의 길이를 b라고 할 때 한 변의 길이는 a이고 한 변의 길이는 b인 평행사변형 3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조정리 1에 따르면 평행사변형 1과 평행사변형 3은 넓이가 같고 한 변의 길이가 a이므로 서로 분할합동입니다. 또다시 보조정리 1에 의하여 평행사변형 3과 평행사변형 2 역시 보조정리입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배경지식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평행사변형 1과 평행사변형 2가 분할합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넓이가 같은 임의의 두 삼각형이 분할합동임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삼각형은 잘랐다가 다시 붙이는 과정을 통하여 평행사변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은 첫 번째 삼각형에 두 개의 중점을 연결하는 중선을 따라서 삼각형을 자른 뒤에 이 위쪽의 삼각형을 옮겨서 평행사변형으로 만들 수 있음을 보입니다. 아래쪽의 삼각형 역시 똑같은 방법을 통하여 평행사변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보조정리 2를 이용하여 두 평행사변형이 분할합동임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삼각형은 첫 번째 평행사변형과 분할합동이고 첫 번째 평행사변형이 두 번째 평행사변형과 분할합동이고 두 번째 평행사변형이 두 번째 삼각형과 분할합동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삼각형과 두 번째 삼각형이 분할합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조정리 4는 임의의 다각형을 잘랐다가 다시 붙이는 과정을 통하여 그와 넓이가 같은 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다각형이 그와 넓이가 같은 적절한 삼각형과 분할합동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보조정리 3을 사용하여 임의의 다각형이 그보다 변의수가 1 작은 적당한 다각형과 분할합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오각형의 한 가지 대각선과 평행한 변을 그으면 여기에 파란색 삼각형과 분홍색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서로 두 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높이도 같기 때문에 파란색 삼각형과 분홍색 삼각형의 넓이가 같습니다. 보조정리 3에 의하여 파란색 삼각형이 분홍색 삼각형과 분할합동이므로 이 오각형을 다시 잘랐다가 붙이는 과정을 통하여 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사각형을 또다시 잘랐다가 붙이는 과정을 통하여 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어떠한 다각형이든지 다시 잘랐다가 붙이는 과정을 통하여 n각형은 n-1각형으로 n-1각형을 n-2각형으로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떠한 다각형이든지 결국은 그와 넓이가 같은 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넓이가 같은 두 다각형이 있을 때 각각의 다각형이 보조정리 4에 의하여 적당한 삼각형과 분할합동임을 알 수 있고 보조정리 3에 의하여 이 두 삼각형이 분할합동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어떠한 두 다각형이든지 서로 분할합동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월리스 보여의 계레빈 정리를 확장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베르트 3번 문제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힐베르트는 1900년에 개최된 국제수학자 총회에서 수학자들이 향후 100년 동안 풀어야 할 23가지 문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중 세 번째 문제가 월리스 보여의 계레빈 정리의 3차원 확장인데요. 부피가 같은 두 다면체가 주어졌을 때 하나의 다면체를 유로 한번 절단하여 다른 다면체를 항상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이는 불과 1년 만에 힐베르트의 제자인 막스 덴에 의하여 해결되었습니다. 덴은 자신의 이름을 딴 덴 불변량을 정의하여서 이 명제가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외에도 월리스 보여의 계레빈 정리를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먼저 구면 위의 도형에서도 월리스 보여의 계레빈 정리가 성립할까, 또는 3차원 도형으로 확장시키는 대신 그에 대한 제약을 조금 걸었을 때도 월리스 보여의 계레빈 정리가 성립할까 등이 있습니다. 출처는 이런 것들이겠고요. 감사합니다.